자, 백스테이지 턱스 이전 영상에 이어서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 부분은 이제 이 안쪽 내용에 해당하는 거일 건데요. 구조적으로는 지금 이제 HTML 작성을 해야 될 건데 이렇게 겉에 감싸고 있는 영역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고 텍스트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HTML 작성을 해야 될 건데 저는 HTML을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면은 일단은 샵 이슈 이렇게 해가지고 대시 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7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 건데 클래스도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슈라고 이렇게 클래스를 붙여줄 거고요. 그래서 모두한테 한 번에 그 적용할 스타일들을 이렇게 먹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이 이슈가 몇 번째 친구인지 알 수 있도록 넘버 그다음에 달러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와는 그러니까 아이디와는 별개로 클래스로서는 또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요. 안쪽에 어차피 이미지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로 좀 감싸야 될 필요가 있을 건데 이미지 태그를 만들 거고요. 이미지 태그에 src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렇게 미리 작성할 수 있는데 assets에 제가 아마 bts 괄호 달러 괄호 .png 이렇게 하면은 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7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일단 결과 먼저 보죠. 엔터 치고 세이브 하면은 네, 되죠. 네, 여기에 이제 클래스도 붙이고 좀 하고 싶으니까 조금 더 MS를 만져가지고 고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미지 태그를 이렇게 이런 속성으로 만들 건데 클래스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 언더바 이미지라고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뭘 만들 거냐면은 issue 텍스트라고 하는 그 div도 하나 만들 거고요. 그래서 그 div 안쪽에는 또 뭘 만들 거냐면 p 태그를 하나 칠 건데, 그 p 태그의 클래스 이름은 issue 대시 언더바 타이틀에 해당하는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타이틀은 issue 샵 달러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더불어서 하나 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by here 뭐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p.issue 언더바 link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도 일단 텍스트를 좀 일단 집어넣을게요. by here라고 하는, 이렇게 해놓고 이게 7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엔터 치고 했을 때 이렇게 작성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구조적으로 이슈 1에 이슈 넘버 1 이렇게 만들어지고 src는 이렇게 되고 네, 클래스는 이슈 이미지고 여기는 이슈 텍스트가 이렇게 형제로서 만들어지고, 그 안쪽에는 이슈 타이틀에 이슈 샵1 이렇게 되고, 네, 링크도 이렇게 by here 이렇게 잘 들어갔네요. 네, 그렇게 하고 세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전체적인 HTML은 M에 통해 가지고 한 번에 다 만들었고요. 자, 이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SCSS 들어가서 작업을 할 건데, 그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좀 싸나오니까 좀 치우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논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없앨 수 있는데, 근데 제가 하나 지금 이제 이 사이트 훑어보다가 이 부분 좀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플레이 논 이렇게 걸어 놓고, 여기 보면은 탑 레프트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이 친구만 잠깐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잠깐 끄집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잠깐 눈에 보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일단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섹션에 대해서 각각한테 색을 일단 넣어주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샵 섹션인데 섹션 중에서도 and 1인 친구가 있고 2인 친구가 있고 3인 친구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또 처리를 할 거냐면은 그 SCSS에 for 구문을 써가지고 for $i는 from through 그래서 from 1부터 through 7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and dash 샵 이렇게 한 다음에 $i 이렇게 집어넣고 네, 그래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위에 보면은 여기 비지 컬러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요거를 비지 컬러스에 이게 아마 리스트 기능 써가지고 이제 아마 가지고 올 수 있을 건데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일단 하나 발견한 문제가 여기 섹션이 아니라 여기가 이슈죠. 이슈고 여기에서 제가 위에 지금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다 저장을 해 놓은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순서가 좀 잘못되어 있긴 한데 이게 첫 번째라서 순서 좀 조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를 어떻게 뒤바꾸면 될 것 같냐면 지지부진하긴 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엔터를 쳐가지고 좀 올립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친구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친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이 친구죠. 네, 그래서 요거를 네, 이렇게 쉼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이브 하면은 네, 순서가 이제 정리가 됐어요. 자, 이렇게 그 한 번에 여러 개의 값을 이렇게 여기다 넣어 놓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어레이처럼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쓰려면 SASS 리스트를 위에 use를 넣어주면 되고요. SASS 리스트 이게 맞던가? 네, 이거 맞고 다만 SASS 리스트 할 때 여기 위 이거를 이렇게 감싸줘야 돼요. 아이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쪽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변수가 digicolors인데 list.nth 그다음에 list digicolors에 $i 이렇게 넣고 세이브를 하면은 CSS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for 구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issue에 dash 그다음에 이걸 글자로 바꾸는 이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붙어가지고 됐고 여기에 들어온 값들 같은 경우에는 list nth 해가지고 여기에 리스트를 넣어주고 여기에 거기 인덱스 숫자를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넣어놓은 값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레이에 익숙하신 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 SCSS에서의 그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숫자가 1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이제 코딩에서는 0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1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놓이게 됐죠. 다 놓이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여기 보면 흰색 갭이 있죠. 저 갭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있는 거냐면은 우리 이제 이슈에 보면은 안쪽에 p 태그가 있죠. 이슈의 안에 있는 이제 p 태그 같은 경우에 이 친구들도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마진 블럭을 제거를 해줘야 되죠. 마진 블럭을 제거해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딱 붙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됐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 이슈에 이 이미지랑 그다음에 이런 텍스트들을 이제 배치를 할 건데, 그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처리를 하려고 하냐면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굳이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굳이 그래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리드를 한번 써보려고요. 자, 그래서 그리드를 써서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냐. 일단 그리드 써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처리가, 잠깐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이 p 태그 여기 말고, 네, 여기 이슈 1번에 이미지랑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까지, 네, 이 부분을 잠시 각주 처리해서 안 보이게 좀 처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왜냐면은 안에 내용이 없으니까 이슈 1번에 그 높이 값이 쫙 쪼그라들어가지고 이제 없어져 버려요.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일단 얘네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사이즈에 대해서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면 너무 그 이미지가 커서 지금 이제 문제가 없긴 한데, 최소한의 높이가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맥스 민 하이트를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몇으로 설정하려고 하냐면은 100 SVH로 이제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SVH라고 하는 값은 이제 어떤 거냐면, VH 같은 경우에는 이 뷰포트의 높이를 말합니다. 100VH면은 이 뷰포트의 높이를 딱 이렇게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빨간 영역 이 부분에 지금 높이가 626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걸 줄이면은 532가 되고요. 이렇게 늘리면은 620이 됩니다. 제가 최소 높이를 잡았고 그걸 VH에 묶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이 뷰포트 높이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 최소 높이가 이제 설정이 되는 건데, 최소 높이에 따르는 이유는 지금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 원래대로면은 제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VH를 넣어줬으니까 이제 그렇게 사이즈가 바뀌는 거겠죠. 앞에 S랑 L이랑 D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냥 안 붙을 수도 있고요. S, D, 그 다음에 L 각각은 이제 뭐냐면은 모바일 때문에 이제 이게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모바일에 가보면은 그 주소 표시줄이 있다가 없다가 하잖아요. 그 스크롤 하는 거에 따라서 주소 창이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잖아요. 공간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SVH는 주소 표시줄이 있을 때의 그 높이를 상정해가지고 잡히는 짧은 사이즈고요. 그다음에 L 같은 경우에는 주소 표시줄이 있건 없건 간에 없는 기준으로 최대한 큰 뷰포트 기준으로 그 값을 반환을 해주고, D는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각각 다른 값을 내보내줘요.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기를 D는 쓰지 마세요. S 아니면 L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여기서는 S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 그리드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드를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를 1FR, 1FR, 1FR 해가지고 이렇게 세 줄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리드 템플릿 로우스를 1FR, 1FR, 1FR 해가지고 이렇게 세 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로우스 같은 경우에는 한 칸을 더 만들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가고 여기에 텍스트가 들어가게 할 거고, 좌우는 이제 마진이 되겠죠. 그러면은 좌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잡으면, 이걸 어떻게 잡으면 될 것 같냐면, 저는 일단 위아래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위아래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이미지보다 책이 더 올라오면 좀 별로일 것 같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지금 위에 이 백스테이지 톡스 저 이미지를 사이즈를 잡은 방식이 위드스로 잡았단 말이에요. 저는 차라리 높이로 잡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하이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기준으로 저는 지금 현재 이거 사이즈가 29쯤 되는데 명시적으로 30픽셀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딱 이런 사이즈가 되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 갭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칸 이 로우의 크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명시적인 사이즈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var 우리 이미 만들어 놓은 변수가 있죠. fixed my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할 거니까 칼크에다 넣어줄게요. 할 거냐면 칼크에다가 저 값에다가 우리 지금 백스테이지 턱스의 이 로고 하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하이트. 그래서 이것도 변수로 만들어 버릴게요. 나중에 또 써먹을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바 로고 h 이렇게 해놓고 위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고 h 30픽셀. 네,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칼크에서는 어떻게 돌릴 거냐면 여기 플러스에다가 바 로고 h를 넣어주고요. 네, 그러면은 딱 이렇게 잡히게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만 이거를 2 곱하기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사이즈가 잡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플렉시하게 바뀌던 간에 여기 천장은 여기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바닥 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서 잡혀 있던 것 대비 비슷한 사이즈로 잡히거나 아니면 좀 더 작게 잡히거나 뭐 이러나 저러나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래쪽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잡히게 하려면 이걸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를 자르기를 한 다음에 민맥스를 적용을 합니다. 민맥스를 적용을 해가지고 최소값은 방금 전에 그 값을 넣고 맥스 값은 1FR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는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0.5FR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는 법이 있고 아니면은 민맥스 중에서도 그냥 로고 H 부분만큼만 빼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법도 있겠죠.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플렉시하게 바뀌죠. 그리고 최소값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에다가 이제 책 이미지를 이제 집어 넣을 거예요. 책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이제 돌릴 건데 책 이미지를 넣어서 돌릴 때 이제 좌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지금 템플릿 로우스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좌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좌우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 항상 1FR을 그냥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항상 민맥스를 설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민맥스를 설정을 하는데 최소로 작았을 때는 몇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걸 정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지금 보면은 그리드 MX 뭐 그리드 MI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요거는 아까 제가 잠깐 먼저 해보느라 이렇게 했었는데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픽스드 MX를 쓰면 될 것 같아요. 픽스드 MX만큼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픽스드 MX를 쓸 거고요. 그래서 민맥스에다가 픽스드 MX에 1FR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 넣을 때 그거 해야 되죠. 그 var 처리해야 되고 대시 대시 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얘를 여기에도 집어넣습니다. 네. 좀 보기 편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은 어떻게 보여주는 게 더 편하려나? 그래서 첫 번째 칸 민맥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칸도 민맥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 사이즈를 줄일 때 아래에 있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네요. 민맥스 이렇게 하고 가운데를 오토로 이렇게 놔둬볼게요. 가운데 오토로 놔두면 이렇게 찌그러들어 버리니까 이것도 이제 민맥스를 집어넣을게요. 민맥스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 이 칸 같은 경우 오토에 최소값은 모르겠는데 최대값은 정해놓겠다고 하면 이게 420픽셀로 돼 있었거든요. 아까 거기 사이트에서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네.
근데 이제 아래에 있는 책들 때문에 좀 이제 이상하게 좀 작동하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좌우도 이제 해결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이 칸이랑 이 칸을 지금 이제 처리하면 되는데 저는 이 두 번째 칸 여기 이 부분은 1FR이 아니라 그냥 오토로 놔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3줄 정도에서 5줄 정도의 그 텍스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저는 O, L, H로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LH 같은 경우는 라인 하이트였죠. 그러면 오토가 돼버리면서 여기 가운데는 지금 짜부가 나버렸어요. 가운데는 짜부가 나버렸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굳이 이제 민맥스를 좀 이제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뭐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상태로 일단 놔두도록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제거했던 요것들을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타나게 하고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이슈 안쪽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and 이미지죠.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있잖아요. 텍스트가 이렇게 있을 건데 일단 그리드 상에서의 위치를 정할 거예요. 그리드 컬럼상 너는 두 번째 가게 하고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가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리드 그리드 컬럼이 아니라 그리드 로우 상으로 얘는 두 번째 가게 할 거고 텍스트는 세 번째 가게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그리드에서 이 이미지가 워낙에 사이즈가 큰 친구다 보니까 그냥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서 이제 가버리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얘의 너비를 그리드 안에 있는 친구들은 자기 너비를 이렇게 그리드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justify self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stretch를 집어넣어 버리면 네, 가로에 딱 맞게 자기가 들어가고 그거보다 더 커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책들이 네, 딱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딱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 지금 보면은 이제 저희가 좀 제대로 레이아웃을 보기 위해서 이제 개발자 도구를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좀 이렇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지금 그리드 상으로 보면은 얘는 이제 딱 그 갖춰진 사이즈라는 게 이렇게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같은 경우도 여기 위는 2배고 여기는 아래는 뭐라 그래야 되죠? 이 2배, 1배? 아무튼 뭐 그런 사이즈가 되죠. 근데 비슷하게 이렇게 잡겠다라고 하면은 1F8, 1F8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게 잡으면은 이제 두 개가 이제 똑같은 높이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 양옆이 줄어들 때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한번 잡고 가야겠죠.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보자면은 우리가 두 번째 컬럼 위치잖아요. 템플릿 컬럼에 지금 보면 민맥스 여기가 오토에 26점 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아마도 그리드가 이렇게 돼버리네요. 이게 일정 사이즈보다 안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이미지가 justify self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justify self에 네, 별다른 건 아니고 여기가 원래 이제 오토로 돼 있었는데 오토가 아니라 여기를 0으로 해버리면은 네, 맞춰서 이렇게 줄어듭니다. 네. 참고로 여기 윗부분에 백스테이지 톡스 이거 사이즈 바뀌는 거는 나중에 그 처리를 할 겁니다. 그 미디어 쿼리 처리를 나중에 하긴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균일하게 이렇게 되는 거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렇게 작아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 우리의 이 높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면은 네, 지금 네, 가능하면은 이렇게 창이 넉넉하게 클 때는 이렇게 857로 이렇게 커지지만 그래도 일정 사이즈보다 작아지면은 네, 이렇게 되게 되네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텍스트에 대한 것 좀 이야기하면 되죠.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지금 텍스트가 안쪽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면 p 태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텍스트에 대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텍스트 얼라인 해가지고 센터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 같이 균질하게 들어갈 거니까 이건 처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타이틀에 대한 거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트랜스폼 해가지고 캐피탈라이즈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두께도 두껍게 바꿔야 되죠. 폰트 웨이트를 700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by here 같은 것들 저거는 간격이 좀 필요하니까 저거 간격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이 아니라 링크에서 폰트 웨이트 700에 캐피탈라이즈도 이 친구도 캐피탈라이즈가 필요한 것 같아요. 캐피탈라이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얘 같은 경우에는 어퍼케이스 처리를 하는 것 같았고요. 어퍼케이스 처리를 하고 마진 탑을 1LH를 이렇게 주면 되죠. 근데 1LH를 줬지만 얘가 안 먹는 이유는 뭐일까요? 이슈의 링크 마진이 안 먹었죠. 마진 안 먹은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진 블록 스타트 이슈 아래에 있는 P에 대해서 이거 줬던 것 때문에 예.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라서 스페시피시티가 1인데 얘는 스페시피시티가 네, 이래서 그러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네, 이거 제거해버리고 따로 주면 되겠죠. 마진 바텀은 0이고 탑은 1LH 아니면은 마진 블럭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해 버릴 수도 있겠네요. 마진 블록으로 이렇게 하고 1LH에 0 이렇게 하면은 네, 처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가지고 처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네, 여기까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그 이미지까지 얹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논 했던 거를 네, 없애버리고 그 로고 같은 경우도 로고는 제가 구태여 보자고 이거 처리를 해놨었는데 네, 요거 없애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다 나오죠. 근데 물론 그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레이아웃 좀 조정 좀 할게요. 네, 그럼 이제 이건 이렇게 작동하고 그 다음에 개발자 도구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도 그대로 다 작동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글자가 이제 만약 색깔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별도의 좀 처리가 이제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반면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치면은 여기가 조금 약간 부담스럽긴 하네요. 지금 와서 이제 좀 조정을 하자라고 하면은 맥스 위드스를 한 30ch로 조정하면은 조금 더 상황이 낫긴 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다 진행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 조치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크롤이 이제 싹싹 이렇게 되는 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 설명드리는 거 잠깐 이제 까먹어서 그것도 하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링크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링크가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보면 아이디가 이슈 1인 친구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면, 네, 이 지점으로 이제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금 순서대로 1, 2, 3, 4, 5, 6, 7 이렇게 해놨는데 이 1, 2, 3, 4, 5, 6, 7 해놨던 것들의 이제 순서가 이제 조금 못마땅하긴 하잖아요. 이 순서들을 이제 뒤집어서 이제 좀 놔주고 싶은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죠. div 해가지고 얘를 class issue 혹은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냥 래퍼라고 이름을 짓도록 할게요. 래퍼라고 이름을 지어 넣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서 래퍼는 transform rotate 네, 80도 디그리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다 뒤집어져 버리죠 또. 네, 뒤집어져 버린 상태에서 이슈 같은 경우에 이슈에다가 트랜스폼을 또 이제 한번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그럼 이렇게 다 뒤집어지죠. 그런데 이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을 한번 이렇게 발동을 시키면은 이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다 앞으로 나오게 되는 Z축상으로 이제 되게 앞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 나오게 됐던 거를 한번 이제 무마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픽스드 요소를 Z 인덱스를 조금 앞쪽으로 꺼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꺼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Z 인덱스를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Z 인덱스를 뭐 한 2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Z 인덱스를 여기 보면 래퍼를 Z 인덱스를 1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명시적으로 딱 Z 인덱스가 먹게 됐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이제 순서가 다시 7654321로 이제 되게 됐죠. 네,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처리를 해보고 싶은 거는 그거를 처리하도록 합시다. 뭘 처리할 거면 이걸 클릭하면은 좀 부드럽게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를 해주면 되냐면 HTML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스크롤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크롤 비헤이비어를 스무드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네,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스크롤 비헤이비어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스크롤이 이렇게 부드럽게 되게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툭 가게 할 거냐 이걸 정하는 건데 이걸 바디에 넣으면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네, 작동하지 않아요. 이거를 HTML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잘 생각해 보면 스크롤이 발생하는 거는 바디가 크고 바디가 이 뷰포트보다 커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스크롤은 뷰포트에 생긴 거지 바디에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보다 상위에 해당하는 개념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이 HTML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걸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네, 스크롤이 이렇게 스냅으로 탁탁 붙는 게 있겠죠. 그거랑 배경색이 이제 와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건데 그것도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스크롤 스냅 주는 방법은 어렵지는 않은데 지금 제가 이거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든 요소가 있어서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이 7654321 순서로 지금 여기 이 내부 컨텐츠를 바꾸기 위해서 래퍼를 씌운 다음에 이 로테이트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곤란해진 게 있는데 이거를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정신 사나워지는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이 순서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써가지고 바꾸도록 할게요. 플렉스를 써가지고 바꿀 거고, 플렉스 디렉션을 어, 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컬럼 리버스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훨씬 쉬워질 건데, 자, 스크롤 스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스크롤 스냅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HTML에다가 걸어줍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바디가 겁나 길어가지고 HTML에 스크롤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스크롤이 생긴 주체한테 이제 스크롤 스냅 타입을 이제 걸어주는데, X축으로 할 거냐, Y축으로 할 거냐, 플러스 의무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프록시미티로 할 거냐, 이거인데, 맨데토리로 이제 저는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맨데토리랑 프록시미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데토리로 걸어주면 되는데, 그래도 스냅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스냅이 일어나야 되는 그 친구들, 대상이 되는 친구들한테 어디를 기준으로 스냅이 되게 할 거냐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뭐 천장을 기준으로 하냐, 바닥을 기준으로 하냐, 아니면 센터를 기준으로 하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문서, 이게 조금 그 뷰포트보다 이제 긴 상황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걸어주냐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그 스냅이 걸리는 주체에 해당하는 이슈한테 가가지고 스크롤 스냅 스크롤 스냅 스탑이었던가, 스크롤 스냅 얼라인입니다. 네, 스크롤 스냅 얼라인을 센터로 걸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스크롤을 하면은 센터를 기준으로 이제 그 스냅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요거를 스타트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네, 여기 바닥이 이렇게 걸리게 되네요. 잠깐만요. 스크롤 스냅 얼라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제가 스크롤 스냅 얼라인 이거 관련해가지고 원래 센터 넣었을 때랑 스타트 넣었을 때랑 좀 다른 비헤이비어가 나와야 되는데 별로 그 차이가 없어가지고 왜 그런가 싶었는데, 사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창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슈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스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스크롤이 발생하는 곳에 가서 스크롤 스냅 타입 이렇게 해가지고 X축이냐 Y축이냐 아니면 뭐 둘 다 줄 건 보트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Y축에만 주는 거고, 맨데토리 혹은 프록시미티 넣을 수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 맨데토리 넣어서 이제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스냅이 일어나야 되는 각각의 개체, 그러니까 지금은 각각의 이제 이슈 페이지, 이슈 클래스죠. 각각의 이슈 클래스한테 이 스크롤 스냅 타입이라고 하는 요 속성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걸리죠. 이 스냅 타입이, 스냅 타입이래, 스냅 얼라인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없으면 스냅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필요해요. 그 스크롤이 있는 친구한테 스크롤 타입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걸려야 되는 친구한테 스냅 얼라인 요소를 줘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스냅이 걸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요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요소는 뭐냐면은 바로 이 배경색을 바꾸는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건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은, 자, 우리 이제 이슈에 해당하는 부분에 줬던 색깔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을 없애버릴 거고요. 우리는 이제 바디한테 색깔을 직접적으로 주도록 할 겁니다. 바디한테 색깔을 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사용할 거고요. 애니메이션은 그 사용법이 애니메이션 네임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어떤 애니메이션을 할당을 할 건지,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BG change라고 하는 이거를 만들어서 줄 거고요. 이 BG change에 해당하는 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keyframes라고 하는 거를 만든 다음에 이름을 설정을 합니다. BG change 하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BG change에서 from to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0%랑 100% 이렇게 만든 다음에 0%일 때랑
100%일 때,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어떤 요소가 변할지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백그라운드 컬러에다가 이제 색을 집어넣을 건데 어떤 색을 집어넣을 거냐면 아까 그 기능을 쓰긴 할게요. 리스트 nth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BG 컬러스의 첫 번째 친구 이렇게 하나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두 번째 친구 넣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놓고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기 위한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이라는 걸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시간을 넣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OS라고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5초 동안 0%에서 100%까지 색이 변합니다. 그게 여기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 바디에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거를 집어 넣을 거예요. 0%에서 100%까지 순차적으로 여기 이 색깔에서 이 색깔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가 5초간 일어나는 겁니다. 세이브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색이 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색이 뿅 하고 이렇게 없어지는데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막 왔을 때 기본 색은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nth 이렇게 해가지고 7번에 해당하는 색깔 넣어두면은 다 끝나면은 이제 7번이 이제 기본 색깔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원래는 애니메이션은 그냥 이렇게 시간만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기능이 생겼냐면 스크롤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스크롤 하는 거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생겼는데 애니메이션 타임라인에 이렇게 스크롤 이렇게 넣어주면 듀레이션 대신 그러면 제가 스크롤 하는 거에 따라서 제일 위부터 시작해 볼게요. 색이 점점 바뀌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자, 1번에서부터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7번까지 이렇게 만들 건데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이게 거꾸로 가야겠네요. 왜냐하면은 0%일 때 7, 6, 아이고 5, 4, 3, 2, 1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는 제가 일단은 대충 한 10%씩 올려볼게요. 10, 20, 30, 40, 50. 근데 10씩 올라가면 다 만족하지는 못하네요. 일단 이렇게만 해볼게요. 그러면 스크롤 할 때마다 이렇게 점점 색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린 이거를 균등하게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몇 번 증가하는 거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증가하는 거니까 100% 나누기 6 하면 돼요. 그래서 100% 나누기 6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데 이게 아마 가능할 겁니다. SCSS를 쓰면은 아마 그게 될 건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 한번 해보는 거라서 잠시만요. 테스트 좀 해보고요. 네, 방금 되는 걸 확인했는데요. 원래 순 CSS에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몇 점 몇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게 CSS 출력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좀 더 용이하게, 원래는 여러분이 이걸 직접 계산해서 써줘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편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잠시만요. 이걸 싹 다 넣어보고요. 그래서 처음에 6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6분의 2, 그 다음에 6분의 3, 여기는 6분의 4, 6분의
5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하면은 자, 나온 CSS의 결과물은 네, 이런 식으로 찍히죠. 자, 그럼 과연 잘 될지 한번 봅시다. 7번으로 이렇게 가고요. 잘 되죠? 자, 잘 되고 자, 잠시 스크롤을 없애볼게요. 이 스크롤 스냅 기능을 좀 없애볼게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이게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곧바로 색이 변하잖아요. 요거를 좀 방지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면 각각에다가 한 여기 중간 지점까지는 안 변하도록 이렇게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지점까지는 색이 안 변하고 여기도 여기 이 다음 거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이것을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생각해보니까 이거 전부 다 그냥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포 구문으로 그냥 이렇게 둘러버려도 될 것 같아가지고 포 구문으로 둘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from through 네. 그래서 from 1부터 from 7까지 하고 이렇게 집어넣는데 여기에 퍼센트라고 하는 요거는 집어넣고 이건 0부터 0, 1, 2, 3, 4, 5, 6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러 i를 집어넣고 이것도 역시나 샵 그래서 이 파싱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달러 i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칼크 해가지고 100 나누기 여기는 6 이거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100 나누기 6 한 거에다가 곱하기 i를 이렇게 하는 건데 i 하는 거에다가 100 나누기 6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지점을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칼크 빼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칼크를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마이너스 달러 i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7 마이너스 0이니까 7654321로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네. 이 부분을 싹 다 지우고 세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0부터 8.3333까지 16부터 25까지 여기까지는 잘 나오는데 마지막 이거는 좀 이상하게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것만 직접 입력해주면 될 것 같은데 through 5까지 하고 마지막 것만 직접 입력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지우고 100%라고 이렇게 하고 nth 1 이렇게 하면은 네 깔끔하게 처리가 됐죠. 그래서 네 일정 구간까지는 색이 안 변하다가 네 이런 식으로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포그문을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순수 CSS에서는 더 입력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좀 더 깔끔하게 좀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시 뭐 스냅도 살려볼게요. 스냅도 살려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 봤고요. 이제 이 미디어 쿼리에 대한 처리만 남은 상태인데 이 부분은 영상 끊고 다음 거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